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북 분단의 상태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역시 북쪽의 김씨 일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닐지 싶은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여기서 김정은이 급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밥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죽은 거라고 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저는 지금 구독자 신기록을 세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독자 50만 명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셔서 도와주세요. 먼저 김정은의 급사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연사도 있을 것 같고요. 사고, 내부 권력 투쟁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고르자면요, 역시나 김정은의 건강 상태입니다. 최근 국내 정보 당국에 의하면 김정은이 지금 같은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가족력에 따라 여러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단은 어렵겠지만 비만 상태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을 때 나이가 들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김정은의 체중은 140kg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염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가 북한 정권의 차기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정은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김정은의 급사는 북한 내부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당장은 그 소식이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죽어버림으로써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김일성과 김정은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바로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면 이 역시 시간차를 두고 소식이 전달될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은 공백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철저한 독재 체제입니다. 근데 북한의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권력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김주애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절대 권력을 노리는 각계각층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을 뽑자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김주애인데요. 문제는 둘 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서요, 북한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냥 조선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 과연 인민들이 그것을 용납할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 자원 고갈, 2단계 체제 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배급, 3단계 주민들은 독자적 생존 선택, 4단계 독자적 생존을 탄압, 5단계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 6단계 군대 및 공권력의 탈북 등 와해, 7단계 북한 정권 붕괴. 현재 북한은 5단계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집단적인 민중봉기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북한 정권이 강경하고 잔혹한 진압을 하기에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현재처럼 김정은이 급사를 하여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통제력도 약해집니다. 그렇게 통제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거나 주민들의 저항력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넘기는 순간 곳곳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테러나 북한 내 반체제 조직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2024년 5월 27일에는 북한 내 반체제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들을 보면 북한의 상황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중봉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꽤 있고요. 또한 고위 탈북자들이 말하길 김정은이 지금 죽어버리면 김주애가 어리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가 되지는 않고 김여정이 나서서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관리하다가 김주애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북한 정권이 전제군 주제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꽤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김여정은 여자입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주 만약에 김여정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관리한다 쳐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여정에게도 확인된 자녀만 해도 딸이 한 명 있고요. 김정은의 자녀도 확인된 것만 해도 3명입니다. 역사에서의 세습이 그렇듯이 직계 존속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이양할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북한은 직계 존속도 너무 많고요. 과연 김여정이 어렵게 얻은 권력을 김주애에게 넘겨줄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지?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되면 심각한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될 텐데 현대판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투쟁은 곧 북한에서의 정통성이나 정권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요. 붕괴 가능성을 증가시킬 겁니다. 후계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또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게 너무 큰 페널티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혼란스러우면
주변국들도 크게 동요를 하게 될 텐데요. 주변국들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한국의 상황을 좀 보면요,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 권력 투쟁에 대해 개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이 극심할 겁니다. 아마 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대량의 탈북민 등으로 북중 국경지대가 불안정해지거나 DMZ 지역에서도 대량의 탈북민들이 넘어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그야말로 지옥도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현재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을 없앨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과 이를 먼저 확보하려는 중국군 사이의 무력 충돌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둘 다 유사시 북진을 하는 내용의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에 작계 5027이나 작계 5015가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도 병아리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분명 중국과 한미연합군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상황이고 중국과 북한도 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을 좀 유심히 보고 싶은데요, 중국은 동해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1860년에 청나라와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를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아예 중국은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거든요. 그에 반대로 러시아는 동해에 그토록 염원하던 부동항을 확보했고요. 아무튼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요, 일단 주변국 중에서 몇 없는 우방국이기도 하고요, 달만 하면 북한을 이용해서 동해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하려고 한다? 절대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온갖 명분을 다 붙여서 북한 붕괴를 막으려고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북한 정치에 개입하면서 친중 세력을 앉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어쩌면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로 군대를 투입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병아리 계획을 보면 유사시에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의 계획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치안을 유지해 대량 탈북 사태를 막고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도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겁니다. 한반도에 중국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는 그대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한국도 군사력 투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작계 5027에 따르면 개전 후 90일 안에 미군이 병력 69만 명, 항공모함 5척,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게 되어 있고요.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파괴무기,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과 유사시 북한 핵 미사일 선제 타격,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알게 모르게 중국과의 분쟁도 이미 다 계획을 짰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통일하면 우리가 손해가 심하기도 한데 왜 우리가 통일해야 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통일해야 할 겁니다. 트로츠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인용해보고 싶어요. 아무리 통일이 싫어도 통일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에 적극 개입하여 아예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한국의 피해가 예상될 때 등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 정쟁 상황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도 당분간은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의 분쟁도 각오해야 하기도 하고요, 피해도 감수해야죠. 고작 김정은 한 명이 급사했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